저한테 이제 제가 뭐 JTBC 말하는 대로 스피치 코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럼 저 말 잘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이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초보들한테 알려준 게 있어요. 뭐 숫자를 붙여서 얘기해라, 뭐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라, 뭐 이런 거는 어느 책이나 보면 다 나오고, 약간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말 진짜 나는 저기 회사의 CEO인데 좀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. 사람들이 이렇게 좀 상처받기도 하고 바뀌는 게 없기도 하고 해서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힘들다. 좀 알려달라고 하면은 제가 알려드리는 게 있어요. 그게 이건데, 직접 표현과 간접 표현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. 직접 표현은 뭐냐면은 야, 창문 좀 닫아 이렇게 된 거예요. 매우 효과적이죠. 장점은 효과적이지만 단점은 조금 기분 상할 수 있어요. 시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, 아무리 직장 상사를 할지라도 존중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거는 군대처럼 계급이 확실하고 상대가 나한테 명령해도 큰 문제가 없는 집단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, 지금처럼 수평이 강조되는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효과적이지만 조금 불쾌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간접 표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, 간접 표현이 뭐냐면은 좀 춥지 않아요? 여름이라면 좀 덥지 않나요? 이렇게 되면은 창문 열어달라는 간접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죠. 단점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. 못 알아들으면 그때 가서 창문 좀 열어주실래요?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, 약간 간접적인 표현을 먼저 해보고 못 알아들을 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슐츠는 커피는 마법이다라고 표현했는데,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했던 게, 왜 그러냐면은 커피가 없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30분 이상씩 이렇게 서로 앉아서 얘기를 하겠냐 이거예요. 마찬가지예요. 직접적인 표현을 하자면 저랑 얘기 좀 하실래요? 30분 동안? 뭐 이렇게 되게 직접적이에요.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좀 부담스럽죠. 어떻게 얘기합니까? 커피 한잔 하실래요? 이런 것들이 간접적인 표현이고, 물론 상대가 좀 커피 안 마시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야 저 잠시 얘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던 이제 두 번째 이유, 강연을 갔는데 이제 저를 좋아하는 한 친구가 제가 자기 학교에 이제 동국대학교에 가서 이제 강연을 한 거예요. 그랬더니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. 야, 이민호 선생님 강연 좋더지? 이렇게 했더니 재수 없던데?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걔가 왜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어요. 상황을 이제 되돌아보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읽으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게 하려면은 신뢰를 줄 수 있는 에토스가 있어야 된다,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. 그래서 당연히 제가 그 에토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연을 시작하자마자 했던 말들은, 안녕하세요, 영어 강사 TV 오디션 우승자, 재능 영어 TV의 대표 강사 아침마당과 이런 곳에 뭐 나왔습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럼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까요? 믿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뭐가 생긴다? 지 자랑한다, 재수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, 결과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 충격에서 못 헤어나고 내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어요. 컨텐츠로 승부를 해야 되겠다. 그래서 가자마자 그런 내 소개 하나도 안 하고 막 내한테 있었던 일화들을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. 다른 친구가 또 그 갔을 때, 야, 이민호 선생님 강연 좋더지? 이랬더니 그 친구가 안 들었는데?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맞았던 거예요. 신뢰가 안 가면 안 듣는 거예요. 우리도 신뢰 안 가는 사람 얘기는 안 듣잖아요. TV에서 뭐 피부병 관련 건강한 피부가 되려면 했는데 서울대 피부의학과 뭐 이렇게 나왔다. 그럼 이제 보지만은 이제 뒷집 할머니가 피부가 좋아지려면 이러고 있으면 안 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 할머니가 60년간 피부를 연구하신 분이야. 그럼 보겠지. 그러니까 신뢰를 보여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고민을 했던 거였어요. 자, 이때 뭐가 필요할까요? 간접 표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 얘기할 때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, 오늘 지금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드릴 건데, 이게 제가 예전에 아침마당에 나가서도 똑같은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관객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자, 이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? 아침마당에도 나갔던 사람이다. 면접에서 자기를 드러내자면 조금 과한다는 느낌 들고, 안 드러내자면은 자기 PR 시대에 자기를 못 보여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은근히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. 나열하지 말고, 저는 여기서 일을 했습니다 하면 자랑처럼 들리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, 제가 이거는 어디서 인턴을 할 때 겪었던 일인데요 하면서 그럼 거기서 인턴도 했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. 전쟁과 군대, 계급이 확실한 데서는 직접 표현을 통해서 빠르게 일 처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. 생명이 오고 가고 하는데 간접적으로 표현하다 큰일 납니다. 저 심장 박동이 조금 느려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?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. 빨리 저거 CPR 해!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지.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간접 표현을 쓰신다면 훨씬 더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소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